자칭, 타칭, 프로 배움러인 저는 노력만 하면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부담감만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마른 걸레처럼 말라버린 자존감을 더 쥐어짠다고 나올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쥐어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노력해도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 거, 이걸 몰라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가고 싶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분들은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은 해야 할 일을 잘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방향을 바로 잡아서 노력할수록 내가 느끼는 내가 근사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만족스러워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존감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doing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being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능력과 역할을 지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으로 우리가 그 쩔뚝거리는 반쪽짜리 자존감으로 힘겨운 노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두 다리로 스스로를 지탱하며 즐겁게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높이고 싶은 이 자존감이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사실 자존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해서 오늘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삶의 결과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일단 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좀 뒤로 밀어둘게요.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바로 관계와 경험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가족 구성원의 관계도 있고요. 살면서 형성되는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배우자와 같이 이런 복잡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라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심겨져 있는 토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관계의 패턴이나 심리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사회적 자본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관계망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반복해요. 수용하고 사랑받는 경험, 또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뿌듯한 경험, 또 누군가 조건 없이 건넨 호의에 대한 경험,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보호받는 경험. 우리 이런 경험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험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트라우마, 또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부담과 압박의 경험, 또 손해와 이익의 관계 안에서 나를 손해로 취급하는 그런 경험들, 나를 표현할 수 없는 고립과 무기력의 경험.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자존감이 낮다면 내가 놓여있는 삶의 관계와 경험이 어떤 토양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란 나에게 어떤 특징과 강점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즉 자신과 스스로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표현할 때 자존감이 낮다, 높다라고 말하죠. 이 자존감을 어떤 높이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높고 낮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존감의 안정성입니다. 심리치료사 베르베 바르데스키는 건강한 자아는 자존감과 편안함으로 대변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어제의 모습이 오늘과 같고 내일이 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고 낮은 밀물썰물의 해수면의 높이로 볼 것이 아니라 밀물썰물이 드나들 수 있는 넓고 깊은 바다로서 인식해보세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 관계나 대화를 통해 마음이 일렁거릴 수는 있지만 바다에 물이 넘치거나 마르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나는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넓고 깊은 공간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존감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doing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being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능력과 역할을 지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으로 우리는 절뚝거리는 반쪽짜리 자존감으로 힘겨운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두 다리로 스스로를 지탱하며 즐겁게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은 사실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자존감을 구성하는 세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안정감, 자기 조절감,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세 영역이 균형적으로 발달해야만 안정적인 자존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doing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자아 효능감입니다. 자아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신념을 뜻합니다. 내가 한 행동을 통해 기대한 결과를 얻었을 때 이게 강화가 되죠.
자신의 지능이나 직업이나 일에 대한 능숙도 또 연봉과 같이 그에 대한 물리적인 보상으로 올 때도 있고 만족감과 같은 심리적인 보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은 나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자아 효능감은 자기 스스로 내리는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기는 한데 자아 효능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존재하죠. 자존감은 비잉의 영역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잉은 자기 존재에 대한 본질을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뭐 예를 들어 실력이 좋아야만,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해주고 또 내가 타고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가능성과 긍정을 존중해주는, 특별하게 여겨주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나다운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한 나의 모습을 즐겁고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존감은 비잉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doing 할 수 있는 마음의 체력과 면역이 길러지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요. 자존감은 내게 축적된 관계와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믿고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만족감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만족감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해야만 하는 일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시간을 꼭 떼어놓고 실천해 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얽혀있는 일이라 체력과 마음을 쥐어짜서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은 늘 뒷전이 되다가 하얗게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자기조절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강화된다고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자기조절 능력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감도 뒤따라오죠. 그래서 늘 미뤄두는 이 하고 싶은 일을 처음에는 뭐 한 10분, 20분 시간으로 잘게 쪼개서라도 시도해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옷 만드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만들고 싶은 옷 패턴을 떠가지고 직접 입는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아이 한복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시작은 재봉틀도 없이 그냥 바느질 하나로 시작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관계와 경험, 상황과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서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자기 조절감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뭐 해방감, 해소감, 감정과 생각으로만 있었던 나를 눈에 보이는 실체인 글로 옮겨냈다는 이 자아효능감도 작용하게 돼요. 글을 꾸준히 기록해서 누적해 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서의 나를 대면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에 일기 쓸 때도 있고 다이어리나 바인더에 일정과 기록을 차곡차곡 모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핸드폰 메모장에 뭐 사진이랑 간단히 글을 남길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긴 기록을 나중에 읽어보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잊고 싶은 것과 간직하고 싶은 것. 근데 살아보니 간직하고 싶은 것은 잊혀지고 잊고 싶은 것은 간직하고 있더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기록이 기억을 뛰어넘는다 생각했어요. 간직하고 싶은 것을 기록해서 내 안에 인생의 보물창고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을 꼭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세요. 글로만 쓰는 것과 또 그것을 공유하는 것, 그 글을 스스로 읽는 것, 그 글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확장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인생의 필살기거든요. 저는 이 3가지를 삶에서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래야 낮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저 3가지를 자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걱정 끼쳐드릴까 봐 속이 먼저 큰 애어른이었거든요. 어른들 눈치 보고 상황 읽느라고 예민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마음속에서는 착한 아이로 똑똑한 아이로 인정받고 싶어서 알아서 할 일을 하는 척 했어요. 왜 척이냐면 속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쓰레기통을 안고 있었어요. 밖으로 버리지 못하는 말과 마음을 담아두는 마음속 쓰레기통.
그러니 노력하는데도 자존감이 낮으면서 아닌 척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달라진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였어요. 사실 뭐 딱 무엇을 하고 싶어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찾을 수 있었던 포인트는 지금 내 본업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가 아닌 걸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내 직업과 관련 없는 걸로, 또 엄마가 되고서는 엄마와 상관없는 일로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제가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지역 학생회 모임에서 축제 개혁을 배운답시고 그러니까 서로 학교에 축제 탐방을 다녔었고요. 사회생활 할 때는 제가 가르치는 직업을 했었는데 가르치는 건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꽃을 붙잡고 꽃꽂이를 몇 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엄마로 사는 동안에는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뭔가 제가 막 크게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남긴 건 없어요. 근데 그냥 그걸 하는 동안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고 선택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실행하고 또 결과는 뭐 좀 별로여도 하는 동안 진짜 재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내가 시간을 떼어놓고 경험을 쌓고 누군가와 나눈 것들이 제 삶에 반짝이는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진짜 즐거운 일 아닌가요? 다른 분들과 이런 저의 경험을 나누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야만 일을 하면서 이미 가진 에너지를 다 쓰느라고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나다운 일을 발견할 마음의 여유도 남지 않게 된 거죠. 또 누군가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독서를 하고 또 뭐 자기계발 모임이 나간다든지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그것도 다 해봤거든요. 저는 시간만 나면 독서하던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독서 쇼핑이거나 저자의 이야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지 제 삶이 달라지는 것과는 별개였더라고요. 자기계발 모임이나 스터디는 무언가 배우러 갔다가 관계에 쏟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시간 들이고 시간 변경도 어렵고 남의 이야기 들어주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여행은 새로운 곳에 떠나는 설렘만큼 준비하고 치러야 될 기회비용이 많은 것에 비해서 일회성에 그쳐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나를 탐험하고 발견하면서도 또 나답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오래 생각을 거듭하다가 제가 그냥 이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하는 1:1 글쓰기와 인터뷰 서비스입니다. 맞아요. 딱좀 어디 뭐 흉내림을 받았다거나 이건 아니지. 되게 신기하다. 가감없이 모르면 몰라요. 이거 맞아요. 이거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바로바로 그냥 제가 막 이렇게 고민하거나 계산하거나 막 이렇게 추리하지 않고 말을 바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구나. 저도 약간 놀랍고 약간 땀나고 글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피드백을 듣는 시간이라서 네. 너무 행복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랑 이렇게 어떤 젊은이가 글 써주고 네. 글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네. 표현해주고 이런 게 너무 오래간만이잖아요. 네. 그 신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안전하다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피드백 주는 거나 제대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나 오늘 목소리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피디님한테 참 잘했어요 칭찬받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해주고 분별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되게 성실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동무심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되게 시기적절하게 만나주셔가지고 저는 다 각자 이 느껴가시는 마음은 자기가 그동안 자기한테 들였던 시간과 그 애씀에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내가 쓴 글이잖아요. 자기하고 대화의 시간이라고 봐요. 그만큼 표현하고 내가 쏟아내고 싶은 게 많은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거는 나에 대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들인 집중이고 나 너무 잘했다 기특했다 스스로한테 칭찬해 주시고 대견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서든 배움이든 여행이든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소비자가 되고 말아요. 지금 현재의 나의 머리와 마음에 삶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느끼는 감정과 마음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삶에 대해 질문을 돌아보고 또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잡아 매일 나에게 밀접한 질문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해 저는 피드백을 드리고 또 다음 질문을 드려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한 편의 인터뷰와 이야기가 선명해집니다. 나도 나에게 궁금해하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글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미사역으로 다 내려놓고 진짜 솔직하고 담백하게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저는 이 서비스 운영하면서 그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는 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시간과 마음을 떼어놓고 적금 붙듯이 쌓아온 이 시간과 경험에 저 스스로 되게 감사하게 됐어요. 그것이 저의 단단한 자존감과 특별함을 스스로 믿고 또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글 쓰고 인터뷰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며 아, 모두가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구나, 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나답게 기쁘고 유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부제가 241이거든요. 이 줄임말인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일지라도 글로 잡아둔 인생의 순간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또 그 여정이 별자리처럼 당신의 삶을 밝혀줄 거라는 의미예요. 이 여정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손PD와 함께하는 글쓰기와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글쓰기를 통해 자기 탐구와 자기 서사의 영역을 넓혀가고 계세요. 결국 내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와 함께 사이좋게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즐거운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글을 써가는 과정에 대한 갈무리를 해서 예쁘게 컨텐츠로 올려보는 걸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스타와 유튜브에 글쓰기 안에서 어떻게 우리 삶이 또 멋지게 여정을 끌어가는지 보여드리고 저도 계속 그런 글쓰기 하는 거 보여드리고 하면서 네. 기록을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같이 넓은 이 유튜브 세계에서 이 아주 작은 제 채널을 발견하신 여러분의 행운을 믿으세요. 사실 저 최근에 2주 만에 구독자가 100% 증가해서 엄청 설레고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을 때마다 찾아오실 수 있도록 꼭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궁금증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도 녹여서 더 우리답고 기쁘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